반갑습니다. 위닝 프라이싱의 김계숙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학교에서 비즈니스 모델과 프라이싱 그리고 신상품 개발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있고요. 또한 컨설팅 부분을 하고 있으면서 이마트에서 가장 최근에 한 500여 개 상품을 개발했고 월마트에서 프라이싱 업무를 담당했고 또 운이 좋게도 식품, 비식품 제조사에서 약 10년간 근무한 경력이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제가 작년에 그 AI 프로젝트 성공 요인에 대한 연구를 해서 논문을 발표했는데요. 그 부분이 아마 이 자리에 있게 되고 여러분과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아하, 이렇게 해야겠네요. AI가 유통업에서 상품 개발을 하는데 어떻게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물론 우리 제조사에서도 상품 개발을 많이 하니까 이 부분을 또 많이 도움을 받겠죠. 저는 오늘 여러분과 두 가지 관점에서 할 겁니다. 사실 how to, AI를 통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how to도 있지만 왜 그걸 해야 되고 이거의 목적은 뭐고 어떤 관점으로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보면 두 번째 얘기는 시간이 흐르더라도 변하지 않는 전략과 관점일 거고요. 두 번째, 첫 번째 말씀드린 how to는 앞선 강사님이 말씀하셨듯이 워낙 이 컴퓨팅과 AI 알고리즘과 데이터가 워낙 발전하기 때문에 아마 6개월, 1년 후에 하우투는 또다시 변화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 시간에는 현재 시간에서의 이 하우투 일부와 그걸 바라보는 관점, 전략 이 부분에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업계가 AI를 통해서 상품 개발을 잘한다? 어디를 모델로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아마존이나 아마 오프라인에서는 가장 잘하고 있는 부분이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이 하나의 조직 문화로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월마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AI는 이제 게임 체인저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미 여러분은 지금 AI 시대에 지금 와 있고 이 뒤에 그 AI와 함께 자동화해주고 대신해주는 프로세스 자동화, 데이터 수집 자동화, 분석 자동화 이런 시대에 지금 현재 한가운데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AI는 창의성, 크리에이티비티 그리고 속도를 빠르게 해주고 또한 혁신을 보다 이전의 비용이나 정확성 관점 속도 관점에서 어려웠던 것들을 빠르게 혁신할 수 있게 도와주고 효율성과 가장 좋은 코스트, 비용을 절감시켜주는 부분에서의 하나의 툴이자 AI는 하나의 도구이자 하나의 프로세스이자 저희의 전략적인 어떤 조직 문화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유통산업에서 AI를 어떤 부분에 적용할 수 있느냐? 크게 세 가지 기준으로 본다면 고객의 경험을 혁신시킬 수 있겠죠. 또한 상품 개발을 포함한 운영 혁신,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부분이 있고요. 그 외에 기존에 하지 않았던 부분에서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할 수 있을 겁니다. 나는 유형의 제품을 지금 개발하고 제공하는데 이 AI로 무슨 비즈니스 모델을 할 수 있나요? 향후에 상당 부분 또 유형제를 저희가 구독 서비스로 넘어간다라고 했을 때 그럴 때는 당연히 IT, AI 이런 부분에서 또 도움을 받겠죠. 그러니까 지금의 프로세스가 지금 내가 유형 면도기를 판다던가 샴푸를 판다고 해서 그게 지금 방법이 아닌 향후의 고객과 커뮤니케이션하는 방법에서는 굉장히 디지털라이즈 된 방법으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것도 하나의 신상품이 되겠죠. 그러면 이런 신상품을 개발한다고 했을 때 기존 방법으로 신상품의 성공 확률이 얼만큼 되느냐? 저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하버드대 교수로서 지금은 이제 세상에 안 계신 우리 클레이튼 크리스텐슨 교수는 세상에 출시하는 신제품의 단 5%만이 성공할 수 있다라고 굉장히 박하게 평가하셨어요. 또한 저희 산업은행에서 120개 상품을 조사한 결과 평균 11억 원을 투자해서 31개월을 걸려서 신상품을 출시하는데 그중에 단 20%만 성공하더라라고 기존 기반입니다. 자, 그럼 AI가
저 32개월을 얼마나 앞당겨 줄 수 있을까요? 분명히 당겨줄 수 있을 거고요. 저 11억 원의 투자 훨씬 더 코스트 에피션시한 상태로 아마 개발 비용을 줄여줄 것입니다. 또한 필립 코틀러는 좀 후하게 해서 24%인데요. 이미 선도적인 기업은 자사 매출에 최근 5년간 개발한 신상품의 매출 구성이 45%가 넘고요. 제가 근무했던 첫 직장도 최근 2년에 출시한 상품이 자사 매출의 20% 이상을 차지해야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렵지만 저 정도로 성공률이 어렵지만 도전해야 되는 과제가 신상품인데 특히 이제 유통에서도 새로운 관점으로 신상품을 개발해야겠죠. 상품 개발에서 AI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을 크게 두 가지 영역으로 바꾼다면 첫 번째는 우리의 의사결정의 질을 굉장히 높여준다는 겁니다. 우리 과거의 의사결정은 누가 했을까요? 그 회사의 가장 탑이 하셨죠. 내 위에 팀장이 하거나 그 위에 뭐 담당 임원이 하거나. 이유는 뭘까요? 경험 효과에 의한 직관이나 여러 인사이트를 의사결정에 반영했는데요. 만약에 우리가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을 한다면 그 룰이 같다면 당장 업무를 맡은 담당 사람도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데이터가 대표한테 간다고 상무한테 간다고 다 아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랬을 때 사실은 지금 이 AI 시대에 빠르게 조직이 간다는 얘기는 플랫하고 패스트하다는 얘기인데 그게 왜 플랫하고 패스트할까?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 질을 AI가 높여주는데요. 고객을 분석해주고 빅데이터를 분석해주고 우리 신제품 개발하려면 기본적으로 시장 상황에 대한 이해가 빨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서의 도움을 줄 수 있고요. 또한 이 이후에 협업, 우리 다 상품 개발하려면 우리 물건을 만들어주는 공장이 될 수 있고 외부 리소스가 될 수도 있고 우리 디자이너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우리 또 리서치를 하는 에이전시가 될 수도 있고 이 부분에서 협업이거든요. 협업, 커뮤니케이션, 코오퍼레이션 이 부분이 다 시간이 걸리고 이렇게 이해를 하는 데 있어서 어렵다면 지금 이 AI 시대에 실시간적으로 그게 슬랙이 됐든 뭐가 됐든 바로바로 커뮤니케이션하고 테스트하고 또한 내가 이런 디자인으로 상품을 개발하고 싶어 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바로 챗GPT 돌려서 대략의 분위기, 룩앤필을 한 3가지 모델, 전혀 다른 모델을 만들어서 이걸 디자인하고 얘기할 때 속도감이 빨라질 수 있겠죠. 머릿속에 서로 상상한 것이 아닌 뭔가 구체화된 걸로 커뮤니케이션 프로세스가 디지털라이제이션이면서 빠르게 됩니다. 리테일 관점에서 상품 개발을 보겠습니다. 여기 아마 제조사 분들도 계실 텐데요. 리테일의 상품 관리 카테고리 관점에서 그러면 상품 개발은 어느 위치에 있을까? 우선 그 안에 리테일 포맷에 대한 전략과 그 안에 상품 카테고리 운영 전략에 있어서 구색 관리와 상품 개발, 가격, 스페이스, 프로모션 전략 이 안에서 우리가 어떤 상품을 개발해야 돼? 어느 단계에서 무엇을 어떤 가격으로 이 부분이 상품 개발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유통사가 개발하게 되는 상품은 프라이빗 레이블이 되는 거죠. 프라이빗 레이블이 사실 이미 글로벌보다 우리나라가 실제 그렇게 활성화가 좀 돼 있다, 성숙화가 돼 있다, 혹은 성장률이 높다라고 할 수 없는데요. 그 부분에서 기존의 부분은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미 만들어 오는 잘 나가는 MD를 그냥 유통마진 없이 싸게 만들어서 내가 팔래라는 게 PL의 입장이었습니다. 또한 상품을 조금 더 차별화하는 관점에서 몇몇 개 성공한 브랜드들이 있죠. 예를 들면 아직 시도하지 않았던 그 밀키트가 유행하지 않을 때 프리미엄 밀키트로 피코크를 뭐 개발한다던가 이런 식의 차별화 부분이 있고 고객 만족이 있는데요. 향후 이거는 제조사도 마찬가지인데요. 수익 관점에서 이익 관점에서 고객의 로열티 차별적 경쟁력 이런 부분에서 상품 개발을 했는데 특히 유통사 관점에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일한 내셔널 브랜드를 판매했을 때 과연 이 유통사가 제공할 수 있는 차별적 가치가 무엇일까요? 사실 같은 상품을 내면서 차별성을 제공하기가 지금 너무 어려워졌죠. 특히 온라인과 오프라인과 이렇게 다들 이렇게 경쟁하는 가운데서 결국은 차별적 가치는 쇼핑의 편리함과 함께
가격이 쌉니다. 우리 농심 신라면 조금 더 싸요. 서울우 조금 더 싸요. 라고 하는 것밖에 없고, 이거는 곧 자사의 이익률의 감소를 얘기하고, 지금 많은 대형 유통사가 이미 적자로 전환하거나 곧 적자에서 앞에 위기가 있는데 더 이상 할 수 없는 전략인 거죠. 그렇다면 사실 고객을 유인하고 이 힘든 가운데 유통사가, 특히 오프라인의 전통 기반의 유통사가 취할 수 있는 전략은 조금 더 마진율, 상품률이 높은 관점에서 운영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신상품을 어떻게 빠르게, 어떻게 코스트 다운해서 개발할 것인가가 큰 이슈가 될 것입니다. 신상품의 라이프 사이클을 보면요, 여기에서 여러분이 주의 깊게 보셔야 될 부분은 저 프라핏입니다. 프라핏. 자, 프라핏이 성숙기가 도달하기도 전에, 달리 말해서 매출이 계속 성장하는데도 프라핏은 이미 꺾이는 이유가 뭘까요? 저 정도 시간이 되면 시장이 굉장히 포화되면서 많은 유사한 차별적 가치를 주지 않는 많은 신제품이 쏟아져 나오면서 결과적으로 가격 경쟁을 유발하게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이, 제조사도 포함해서입니다. 여러분이 개발하는 신상품은 어떤 단계에서 개발하는 건가요? 다 신상품인가요? 실제 신상품은요, 카테고리를 만드는, 새로운 시장을 만드는 혁신적인 신상품이 있고요. 그리고 기존 상품을 개선한, 어떻게 보면 디자인 하나 바뀌고 레이블 하나 바뀌고 브랜드 하나 바뀌어서 만드는 신상품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존의 유통산업에서 많이 유통업계가 힘들었던 건 기존 상품의 라벨 바꾸기 하나 해갖고 힘들었던 거고요. 우리 제조사에서 힘들었던 부분도 혁신적인 신상품에서 얼마나 내가 뾰족하게 상품을 검증해서 하느냐라는 부분에서, 아까 산업통상본에 말한 것처럼 시간도 길고 금액도 많이 필요했는데요. 지금 우리 고객의 니즈가 거의 컴퓨터 발전의 속도와 같이 굉장히 빠르게 변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조사 또한 이 AI 기반에서 이 부분을 조금 더 빠르게 단축해서 만들 수 있다면, 그리고 신상품이라는 정의, 도대체 신상품 개발의 정의가 뭐야? 저는 신상품의 개발의 정의를 고객의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내가 지금 해결해 주는 건데, 얼마나 차별적인 가치로 고객의 문제를 캐치하느냐, 이런 부분이라면 여러분께서 AI에 아직 해결되지 못한 불만이 있는 요소, 혹은 아직 발견하지 못한, 세상에 나오지 않는 부분에서의 찾는 리서치 부분에서도 상당 부분 도움을 받을 것이라고 봅니다. 자, 여기서 확실한 거는 기존 상품의 개선은 프로핏, 이익 관점에서 경쟁이 심하면서 어렵다. 내가 이미 뒤에도 보여드릴 거지만 아이템, 스카우트나 블랙키위나 이미 성숙기로 넘어가는 상품을 나는 신상품이라고 개발하는 순간 가격 경쟁에 치열해지면서 이익은 굉장히 어렵다라는 그런 관점을 갖고 이 AI를 도구로서 활용하면서 신상품 개발을 임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럼 이걸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요. 자, 고객의 문제를 발견하는 거. 과거에 닐슨이나 칸타패널이나 이런 데, 유명한 데에서 한번 우리 고객의 문제를 발견합시다. 신상품 개발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면요, 최소 2, 3개월, 가격도 엄청납니다. 1000명 이상의 고객을 또 샘플링 해야 되죠. 이런 식의 문제가 많이 됐다면 이 부분을 지금 AI를 통해서 각각 고객의 리뷰 기반이든 고객의 검색량 기반이든 여러 부분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이런 부분에서 컨셉을 개발하고 이런 부분으로 해서 신제품을 만들면 어떨까라는 컨셉 자체도 A/B 테스트든 마치 미리 팔아보기, 프로토타입에서 프리토타입으로 넘어가면서도 고객 테스트를 여러분이 실시간적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왜냐? 이미 툴은 다 나와 있거든요. 도구는 나와 있고, 여러분이 이걸 내가 써야겠다라는 목적성만 있다면 그 방법은 지금 상용화된, 아까 우리 앞에서 말씀해 주신 대표님께서 기업 내 기업 데이터를 활용한 AI 시스템 개발 쪽을 얘기했다면, 이런 부분은 이미 시장에 나와 있는 그러한 서비스를 통해서도 활용할 수 있는 겁니다. 또한 디자인, 이 디자인을 한 목업, 프로토타입, 이런 부분에서도 AI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고요. 또한 제조 부분, 품질 관리 부분, 제가 실제 이 상품 개발 500개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막판에 몰려있는 표시사항이나
뭐 성분상 이런 거 하나 실수하면 어마무시한 코스트 낭비가 되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 직원들이 막 야근하고 했는데 이런 부분에서 AI 부분에 사람이 할 수 있는 반복적인 업무로 사람이 할 수 있는 실수를 이 AI 기반으로 해서 자동화하고 실수를 줄여주는 부분에서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고요. 또한 공급망과 재고 관리 이런 부분들 또한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지? 라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열려 있는데 내가 이걸 어떤 관점으로 어떤 목적으로 만들 거지? 이게 사실은 상위에 조금 더 중요한 부분이지 않을까? 저는 그 부분을 강조합니다. 그럼 이 부분에서도 사실 활용되는 기술들이 있어요. 앞선에서 말씀했지만 어떤 거는 이게 맞아 안 맞아? 이 고객이 살 확률이 50%가 넘어 안 돼 라고 어떻게 보면 예측 그 하는 부분에서 판별형 AI가 있고요. 또 조금 전에 많이 강조해 주신 새롭게 만들어내는 생성형 AI가 있거든요. 이런 기술들에서 각각 접목되는 부분에서 예측을 해줄 수 있고요. 증강 형식이나 가상 형식을 통해서 뭔가 생성해 주는 역할도 할 수 있고요. 우리가 지금 많이 언어 기반이 돼 있는 채집이나 이런 부분에서 자연어 처리, 이 자연어 처리는 고객의 아까 챗봇 얘기나 리뷰 감성이나 여러 부분에서 활용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내가 개발한 상품이 있어. 이 신상품을 정말 뾰족하게 내가 원하는 타겟티드된 세그멘티드된 커스터머 목표 고객한테 협업해서 상품 추천에 노출도 될 수 있고 그 고객한테 내 새롭게 개발한 상품이 접근할 수 있는 부분에서 추천 시스템으로도 AI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우리나라에서 해외가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그러면 요번에 작년 올해 뭔가 AI 도움받아서 상품 개발했어요라고 하고 짠 하고 언론에 발표된 게 뭐가 있을까라고 하면 사실 지금 보여드리는 상품 정도밖에는 이렇게 드러내놓은 건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일부 프로세스 안에서 내가 일주일 걸렸던 걸 그냥 단기간에 의사결정하는데 퀵하게 줄 수 있는 거. 우리 리서치 과거에 8주에서 12주 걸리고 최소한 몇 천만 원을 투자했던 리서치 목적이 뭔가요? 나의 의사결정을 내 대표이사 혹은 임원의 의사결정을 좀 더 질적인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우리가 했던 거거든요. 그러한 과정에 AI를 하나의 도구, 전략적 도구로서 사용하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은 아예 레시피나 이런 부분을 물어봤어요. GS 리트에서 레시피를 묻고 그 디자인이나 이런 부분에서 협업했다고 하는데 사실 이 부분조차도 챗GPT가 만들어준 신제품이라는 어떻게 보면 키워드, 마케팅 키워드로 사실은 굉장히 활용한 사례인 거죠. 지금 제가 상품 개발 프로세스를 전반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AI 툴이 뭐가 있을까라고 찾았을 때 아직 한국에서 이 프로세스 전체를 관리해주고 뭔가 이렇게 해주는 건 제가 찾지 못했고요. 해외에서 했을 때 뭐 프로덕트 플랜이나 저 밑에 있는 프로드패드 이런 정도의 각각의 AI들이 상품 개발, 그러니까 초짜, 신입사원 혹은 3년치의 아직 경험이 미숙한 친구가 너 이번에 상품 개발하라고 미션 받았는데 어떻게 하지? 어떤 프로세스로 뭘 해야 실수를 줄일까라고 할 때 자동화된 프로세스 안에서 AI를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서비스들이 해외에 출시가 됐고요. 한국에도 이게 어느 정도 무르익으면 IT를 사실 받아서 여러분께 뭔가 솔루션을 해주는 건 시장만 여력이 된다면 만들어질 거거든요, 금방.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기술이 발전하면서 한국에서도 굉장히 많이 도와줄 것이다. 그럼 제가 한번 해외 거 써봤습니다. 제가 프로드에 들어가서 나 향수 개발할래 라고 했을 때 너는 어떤 컨셉에 뭘 하고 싶냐면서 어떻게 하면 신제품 개발을 내 위에 사수가 하나하나 나한테 알려줘야 될 프로세스를 이 AI 프로세스 안에서 너 모두 설정해야 되고 뭐는 어떻게 생각하니 뭐는 하고 있니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을 AI와 함께 입력하면서 내가 관리하고 이 부분의 시간 관리, 일정 관리, 제조사랑 협업 관리, 디자인 관리를 통합적으로 해줄 수 있는 이런 프로세스 AI 서비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막 차트도 만들어주고 일정해주고 저한테 계속 메일로 알라밍을 해줍니다. 너 이거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이거 지금 하고 있니? 이거 입력해야 되지 않겠니? 뭐 해야 되지 않니? 이런 부분에서 도움을 받고 있고요. 제가 이제 한국에서 그 가능한 서비스에서 좀 찾았을 때 여기 보면 아이작이나 혹은 우리 SK CNC 같은 부분에서도 뭔가 기획을 하고 마켓 리서치를 하는데 우리가 이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런 툴들이 있고요. 또 이거는 이제 썸트렌드 같은 데 가보면 키워드로 검색량이 얼마 되느냐 혹은 리뷰가 얼마 되느냐. 자, 검색은 뭘까요? 궁금해하는 사람이 나의 궁금증을 들어가서 치는 거죠. 고객의 니즈입니다. 뭔가 문제가 있을 때. 리뷰는 뭔가요? 이미 했던 활동에 대해서 내가 만족했어, 안 했어, 어쨌어, 남들한테 알려주는 후기 부분인 거죠. 우리는 지금 이 컴퓨터 데이터 안에 앞단에 먼저 뭔가를 하기 전에 검색과 이미 하고 난 다음에 리뷰가 너무나 널려 있고요. 이게 실시간으로 계속 데이터가 쌓이고 있어요. 저는 앞선에서 데이터 중요성을 많이 말씀하셨는데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어떤 데이터를 앞으로 내가 모으면 우리 기업에서 어떠한 데이터를 모으면 우리 기업의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키 데이터가 되고 이 데이터를 어떠한 일관성과 하이어라키, 계층을 만들어서 쭉 해서 몇 개월, 몇 년이 쌓이면 정말 유용한 어떤 의사결정하는데 도움이 되겠다라는 거를 사실 이 미팅 이후로라도 생각해보고 쌓은다면 그게 곧 경쟁 우위 혹은 신제품 개발에 있어서 이미 상용화된 아까 말씀하신 정확성도 일부 떨어지고 내가 뭔가 모디파이 하지 못하고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이 지금부터 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얘기했던 그 월마트 있잖아요. 저는 월마트 조직에 있어봤단 말이에요. 들어오는 데이터를 그들은 처음부터 계획해서 일관적으로 다양한 데이터를 다 넣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컨설팅도 해주고 교육도 하면서 느끼는 부분이 뭔지 아십니까? 기업이 데이터는 많은데요. 데이터를 입력하는 주체와 데이터를 분석해서 활용하는 주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막상 분석하고 활용하려고 하면 쓸만한 데이터가 없어요. 데이터는 넣어놨는데 쓸만한 데이터가 없어요. 그럼 그걸 뭘 하는지 아세요? 전처리합니다. 내가 분석을 하기 위한 전처리를 하는데 그 시간이 어마무지하게 많이 걸립니다. 특히 여러분 그 입력하시는 분들이 이상하게 넣어놓을수록 그리고 전처리되지 못한 데이터의 30-40%는 버려버립니다. 그러면 지금 AI 시대에 AI를 쓰려고 앞단에 전처리하는데 시간을 막 일주일 쓰고 막 그 엄청나게 그 개발자 연봉 높은 사람이 전처리하는데 시간 다 쓰고 있어요. 낭비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시간 이후에 우리는 어떤 데이터는 외부에서 갖고 올 수 있지 어떤 데이터는 내부에서 생성될 때 조금 더 고급지게 경쟁 우위적으로 지금부터라도 축적할 수 있지를 좀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여기 보니까 유튜브에서 뭐가 이런 키워드로 가장 조회수도 많고 이런 걸 실시간적으로 다 보여주죠. 또 그 부분에서 어떤 키워드가 제가 온라인 쇼핑으로 했더니 최근에 이슈가 된 쿠팡의 그 자사 브랜드 노출 상위 검색에서 알고리즘 이슈로 이런 부분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알고리즘의 윤리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제가 조사한 결과로 한국에서는 AI와 관련된 윤리성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낮거든요. 우선순위에서 굉장히 낮은데 미국이나 이런 데는 지금 탑 1, 2, 3 안에 AI 윤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서서히 이 쿠팡의 상위 노출 알고리즘에 대한 이슈가 되면서 점점 알고리즘 윤리성이 하나의 화두로 올라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런 부분도 볼 수 있고 보시면 요거는 이제 아이템 스카우트에서 주간별, 일별, 월별 무슨 상품이 인기 있어 이걸 내가 원하는 산업 카테고리 안에서도 실시간적으로 볼 수 있고요. 과거에는 사실은 이런 데이터 제조사들이 직접 볼 수 없으셨잖아요. D2C가 안 되고 B2BC가 되면서 결국 유통사들이 해당 정보를 보는데 유통사는 디테일하게 이 시장을 볼 의미가 없고 사람도 없고 시간도 없고 관심도 없습니다. 근데 제조사분들은 관심 많죠. 이런 부분을 지금 현재 AI가
거의 무료 내지는 한 달에 뭐 몇만 원 수준으로 여러분께 다 제공하고 있으니까 이게 바로 저희가 AI 시대에 지금 상품 개발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돼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블랙힐 같은 부분에서도 다 기본적으로 트렌드 분석을 해주고 있고요. 제가 이거 오기 전에 한번 넣었어요. 코파일럿으로 한 건데요. 자, 이게 많은 분들 앞에서 강의하고 있는 뭐 모습을 한번 만들어줘. 사실은 이거 몇 개월 전에 그렸을 때보다 너무 좀 더 정교해졌어요. 예전에 그림은요, 저 포커스 아웃이 덜 돼 있고 사람들 눈이 죄다 눈이 어떤 좀비 눈처럼 보이고 눈동자의 이 초점이 다 이상했는데 최근에 그린 거는 확실히 좋아졌습니다. 이건 뭘 얘기하냐면요, 여러분 좀만 더 기다리시면 저거 좀 후진데 조금 니즈 안 맞추는데 곧 IT에서 해결해 줄 겁니다. 급속도로 지금 기술은 경쟁하듯이 발전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뭐라고요? How to 방법론은 계속 바뀌고 정확도는 올라갈 거고 코스트는 다운될 건데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떤 관점으로 할 것인가, 왜 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은 변치 않으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도구를 익숙하게, 마치 자전거 타기 할 때 내가 자전거를 피상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몸으로 타보고 운전을 해봐야 내게 되잖아요. 이런 관점에서 계속해서 아까 그 매일 사용하시는 분이 적다고 했는데 매일매일 의무적으로 들어가서 다양한 걸 경험해 보시는 것이 이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왜 할 것인가, 어떤 전략으로 할 것인가 라는 역량 안에서 누구보다 이걸 잘 쓰실 수 있으실 겁니다. 제가 같은 거 GS 리테일이 했던 방법을 똑같이 해봤습니다. 코파일럿에다가 난 좀 상큼한 그러한 하이볼을 한번 레시피를 만들어 줄래? 라고 했을 때 이렇게 해주고요. 바로 저 이미지도 그려주고요. 제가 한마디만 더 했습니다. 네가 지금 얘기한 거 한번 디자인 만들어줘 라고 했을 때 제 취향을 묻지 않고 이렇게 좀 별로이지만 이런 걸 하나 만들어냈습니다. 제가 요번에는 GPT 4.0에다 물어봤습니다. 예, GPT 4.0 제가 유료 버전 쓰고 있는데요. 더 똑똑하네요. 아까는 대안을 하나, 무료 버전인 코파일럿에 있어서 하나를 물어봤다면 여기선 제가 하나를 얘기했을 때 바로 세 가지를, 레몬 라임 하이볼 어떠세요? 자몽은 어떠신가요? 히비스커스는 어떠세요? 라고 하면서 세 가지의 레시피를 저한테 줬습니다. 자, 여기에서 저희는 크리에이티버티, 내가 생각 못했던 히비스커스도 상큼함을 줄 수 있겠네. 그 빨간 컬러감, 내가 지금 개발하려는 신제품에 뭔가 좋은 영감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나의 사고를 확장해 줄 수 있는데 이게 얼마 걸리느냐? 엄청 빠릅니다. 내가 질문 넣자마자 그냥 바로바로 글을 쏟아냅니다. 이런 시대에 지금 살고 계신 겁니다. 자, 이거를 제가 똑같이 코파일럿하고 똑같이 네가 지금 좀 전에 얘기한 거 내가 브랜드 네임은 위닝이라고 할게. 위닝으로 한번 디자인해줘 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안을 줬습니다. 근데 여기서 놀라운 건요, 상품뿐만이 아니라 그 상품이 놓여질 뒤에 백그라운드, 배경까지도 여기가 알아서 이렇게 만들어줬다는 건데요. 제가 요번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물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나 컬러풀한 거 싫어. 조금 세련되게 컬러는 2가지 정도만 써서 약간 인포그래픽하게 그런 느낌으로 해줘 라는 프로포트 딱 2가지만 넣었습니다. 엄청 제가 개발자 출신도 아니고요. 개발자로 막 엄청 디테일하게 넣은 게 아니라 단순하게 넣었을 때 이렇게 아이디어를 줬습니다. 그럼 저는 전문 디자이너랑 얘기할 때 내가 프로포트로 넣은 이미지는 요 정도인데 나는 요런 룩앤필 느낌으로 한번 베리에이션 해주시고 디자이너의 인사이트로 우리만의 시장에서 가져갈 수 있는 차별적 강점으로 만들어주세요. 자, 디자이너의 협업할 때의 프로세스와 시간을 훨씬 더 단축할 수 있겠죠. 혹시 이 뒤에 나와 있는 숫자가 뭔지 아실 만한 분 계실까요? 네. 항공사 티켓 가격입니다. 여러분이 비행기 티켓을 사실 때 옆분 보고 얼마에 티켓팅 하셨나요? 라고 물어보진 않으셨겠지만 지금 이 가격 설정 부분에서 가장 AI나 다이나믹 프라이싱이 많이 적용된 데가 가격이 너무너무 중요한 항공계 업계고요. 그 업계에서의 좌석 가격은 굉장히 다양하죠. 지금 현재 다이나믹 프라이싱을 가장 잘 쓰고 있는 회사 중에 한국 회사 보면은 뭐 카카오 택시도, 카카오 블루도 다이나믹 프라이싱 하고 있고요. AI 도움을 받아서 쿠팡 아주 잘하고 있죠. 아마존, 우버,
많은 회사들이 지금 다이나믹 프라이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처리해야 될 SKU 상품은 많고 고려해야 될 요소가 많은데 이런 부분을 사람이 매 시점마다 좋은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보다 우리가 일반된 룰 베이스드랑 거기에 실시간적으로 중요한 데이터를 받아서 너가 한번 처리해 줄래? 라는 부분인데요. 제가 조금 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가격은 회사의 이익과 너무 직결돼서 모든 걸 AI한테 다 맡기진 않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실수가 되거나 뭔가 내가 예상치 못한 이 블랙박스 알고리즘에 뭔가 잘못되면 회사의 손익이 어마무지하게 깨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의 다이나믹 프라이싱 수준은 굉장히 약간 낮은 룰 베이스드의 그러한 부분에 실시간 데이터를 좀 일부 찾아내고 일부 회사는 그걸 또 모니터링, 그러니까 AI가 뱉어주는 레커멘드 프라이스를 사람이 매뉴얼리 조금 더 검토하고 전략적 판단을 해주는 그런 기능까지 넣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에서 제가 관점, 전략적 관점, 변하지 않는 관점을 말씀드린다고 했는데요. 우리 연구 논문에 의하면요. 기업의 이익에 직격적으로 약간의 변화로 직격적으로 영향을 주는 게 프라이스라는 얘기입니다. 밑에 매출량을 증가시키는데 내가 이익을 올리자고 할 때 단위 판매량 1%를 증가시키면요 영업이익률이 평균 3.7%가 올리고요 변동 비용을 내가 코스트다운을 1% 하면 7.2%의 이익률이 올라가고요 그리고 고정 비용을 감소하면 2.7%의 이익률이 올라가는데 프라이스 1%를 바꿨더니 영업이익률의 11%가 개선이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하나의 변화로 임팩트 있게 되는 거죠. 똑같은 이익을 2배로 올리기 위해서 가격은 9.1%의 변화가 필요한데 판매량은 27%, 고정 비용은 각각 10에서 40%의 노력을 기울여야 변화량을 가져와야 해당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갖고 계신 전략적 프라이싱 관점이 있느냐 없느냐, 역량이 있느냐 없느냐가 내가 속한 산업 평균의 영업이익량을 내가 24%까지 더 갖고 갈 수 있느냐 혹은 산업 평균보다 더 낮은 수준으로 가져가느냐를 결정할 수 있고요. 네, 이제 거의 마지막 장으로 가는데요. 환경이 과거엔 DX,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했는데 이제는 AI, 트랜스포메이션, AI 기반의 디지털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환이 안 된 회사가 여전히 많은데 이제는 AX 시대가 됐거든요. 그 부분에서 지금 우리 정부에서 2,600억 투자를 하고 데이터 마켓이 50조 시장이고 거기에다가 산업통상자원부에는 2030년까지 AI 활용 기업을 30%까지 활성화하자고 발표를 작년에 하셨는데요. 30%가 아니라 2030년에는 거의 7, 80%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이걸 사용하지 못하는 기업은 경쟁 우위, 경쟁력 확보에서 당장 힘들고 고비용에 느리면 그 기업이 생존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은 저거는 90% 이상이 돼야 될 수도 있습니다. 달러 200조 원, 300조 원. 지금 제가 준비한 거는 연평균 성장률이 38%라고 했는데요. 가장 최근에는 45%라고 할 정도로 지금 급속하게 크고 있는 시장이 AI 시장입니다. 근데 이런 AI 프로젝트 우리 기업으로 들고 와서 우리 내부 데이터로 내가 시스템화했을 때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은 얼마야? 신제품 성공률과 같이 실패율이 더 높습니다. 이 부분에 그러면 우리 회사가 나는 지금 외부에 있는 서비스 말고 내부적으로 갖고 와서 내가 AI 프로젝트를 한번 할래요. 우리 시스템 구축도 하고 데이터 넣어서 하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무엇이 중요한가요? 어떤 걸 해야 성공하나요? 앞에서도 강조했지만 데이터 가용성, 내가 쓸 수 있는 데이터가 뭐야? 품질이 어때? 인데 두 번째가 이 AI로 왜 하는데? 왜 쓰는데? 뭐 할 건데? 어떤 목적이 있는데? 이게 중요하다라고 우리 한국에 있는 전문가들이 언급했었고요. 맨 밑에 보시면 AI 윤리 역량이 꼴찌죠. 근데 사실 저게 미국에서 조사하면 탑 3 안에 드는 성공 요인입니다. AI 개발 몇백억 투자해갖고 딱 개발했는데 윤리성에 문제 있어. 그럼 폐기입니다. 폐기.
갖다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AI 윤리 역량이 점점 위로 올 것인데, 파랑색이 뭐냐면요, 여러분이 속해 있는 여러분 자체, 조직이 내가 개발자가 아니어도 기술자가 아니어도 여러분이 이 부분에 대한 이해력이 있지 않으면 이 조직은 이 부분에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정량적으로 249개의 AI 프로젝트를 연구했거든요. 그래서 실제 인과관계를 밝혔더니 생각과 달리 AI를 내가 프로젝트를 도입했어. 이 부분에 직격적으로 영향을 주는 게 46.6%인 AI 전략 명확한 비즈니스 니즈가 데이터보다 더 중요했습니다. 좀 놀라운 부분인데요. 왜냐하면 우리 다 데이터가 중요하다고 했거든요. 그건 뭐냐면 데이터가 지금 내가 당장 쓸 수 없는 부분의 외부 데이터랑 지금 있는 데이터를 전철해 갖고 넣어서 비록 숫자는 작아도 증강을 해가지고 쓸 수 있을 때, 그것보다 실제 실패하는 사유 중에 하나는 이걸 왜 하는지 뾰족한 명확한 전략이 없는 게 더 실패의 이유였고요. 생각보다 여러분들의 부서 간 협업, 최고 경영진이 내가 AI로 뭘 할 수 있지라고 하는 이해 능력이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마지막 장입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AI 관련해서 계속 이제 하루 종일 들으실 건데요. 저는 단언코 AI로 무엇을 할 거야? 무슨 문제를 해결할 거야? 상품 개발에 우리가 어떤 프로세스 부분에서 뭘 해결할 거야? 라는 전략이 먼저라는, 전략 퍼스트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상품 개발이나 가격 결정에 있어서 이익 관점으로 하셔야 된다라는 부분도 강조드리고 싶고요. 또한 고객을 집중하는 데 있어서 그 고객의 엄청난 데이터들이 지금 풋프린트로 이렇게 디지테이션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활용하실 수 있는 부분, 보다 그 가운데 높은 가치를 캡처하시는 역량, 마지막으로 AI가 난 개발자가 아니고 IT 문과 출신이니라고가 아니라 굉장히 친숙하게 여기시고 사용해 보시고 자주 반복해서 쓰시면서 조직 자체가 매일매일 변화하는데 내가 배워야겠다, 평생 계속 배우면서 내가 역량을 합수시키겠다라는 관점이 결국은 AI를 통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기업이, 속한 기업이 역량을 키우고 성공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상으로 준비된 내용 다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